안녕하세요, 방도날드입니다. 자, GV60 이제 곧 출시가 됩니다. 9월달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만 있으면은 독일 뮌헨 모터쇼에서 그 정식 데뷔를 하는데, 사실 정식 디자인 이미 다 공개가 됐죠. 정말 제가 애청하고 있는 김한용 기자님의 모카 채널에서도 김한용 편집장님이죠. 김한용 편집장님이 직접 차를 리뷰하는 영상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차바서 형님의 채널도 제가 즐겨보고 있는데, 거기서도 GV60 흰 색깔이 또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그냥 흰색도 아니고 무광입니다. 무광. 제가 직접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영상 속으로는 빗물이 묻은 무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희귀템, 무광은 약간 희귀템이거든요. 이런 컬러까지 다 공개가 됐는데, 그래서 독일 모터쇼에서 GV60 공개되는 거 사실 뭐 크게 기다려지진 않네요. 사실 외관 디자인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내부 디자인은 뭐 이미 사진이나 이런 걸로 다 나왔기 때문에 생긴 거에 있어서는 큰 이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저도 실차를 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실차를 직접 만나는지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아무튼 빨리 출시가 돼서 이 차를 타보고 싶네요. 하반기 EV6보다 저는 이 GV60을 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네시스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네시스만의 어떤 럭셔리한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이거 하나만으로도 조금 EV6보다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과연 이 럭셔리 전기차는 어떤 식으로 선보일지도 관심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네시스에서는 G80 전기차 이후에 이제 GV60 두 번째 전기차 모델이죠. 물론 순수 전기차 플랫폼으로 나오는 첫 모델이긴 하지만 순수 전기차로만 따지면 어쨌든 두 번째 모델입니다. 자, 국내에서 가장 큰 제네시스 전시장 수지점에서 제가 직접 전기차 강의도 나갔었고, 그만큼의 저는 제네시스에서 출시되는 전기차를 예전 코나 전기차 타기 전부터 나중에 제네시스에서 나오는 전기차를 난 진짜 타보고 싶다, 타고 다니고 싶다 할 만큼의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를 타보니까 조금 마음이 달라진 건 있어요. 자, 어쨌든 이만큼 제가 제네시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고 파고 사람들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주워들은 재미난 내용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입니다.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제가 지금 언급한 차박서영님 채널이나 김한용님의 모카 채널에서 아마 답을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 영상들에서 세부적인 디자인들 많이 엿볼 수 있었거든요. 일단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우람하다고 합니다. 양옆에 차폭이 굉장히 우람하다고 하니 실제로 보면 영상보다는 굉장히 우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서 제가 가장 재밌었던 부분은 GV60은 어떤 EV나 eGV60이나 이런 이름이 다 안 붙고 있잖아요. G80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네시스 같은 경우 2025년부터는 전부 전기차만 출시하겠다라고 지금 공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부터 출시되는 모든 차들은 그냥 2025년부터 전기차만 출시한다고 하니까 그 네이밍을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네이밍을 가는 것 같습니다. EV나 E자가 안 붙어도 제네시스에서 나오는 차는 모두 다 전기차다라는 거를 그냥 확고하게 가져가는 방향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측면에 보면은 C필러 부분에 V자로 굉장히 파격적으로 파여있는 크롬 라인을 볼 수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라는 느낌을 여기서 딱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GV60 이렇게 이름에서는 안 써있지만 이 차 전기차야 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딱 보여주는 거. 그리고 정면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없이 약간 이렇게 플라스틱 형상으로 크레스트 그릴 형상을 해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적으로 나 전기차라는 거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측면부 디자인은 제가 제네시스 GV60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아담한 것 같지만 고성능 스포츠카 느낌이 나는, 그리고 후면 45도 쪽으로 싹 스쳐줄 때 보면은 약간 이렇게 포르쉐 닮은 듯한 우람한 휀더 부분 형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GV60 디자인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아기자기하고 뭔가 그냥 좀 앙증맞습니다. 차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디자인, 특히 헤드라이트 이렇게 두 줄 램프가 이 길이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조금 더 길게 만들어줬으면 그래도 약간 그 제네시스만의 약간 중후한 이미지도 조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이 와일드한 스탠스가 보이지가 않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안 봐서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봤을 때는 디자인은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성능은 배터리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77.4kWh가 배터리가 들어갔죠. EV6랑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차 크기가 조금 더 컸더라면 아마 배터리 적재를 더 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 다행히도 배터리는 SK 이노베이션 거를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LG 게 아니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 LG 거 뭐 지금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워낙 코나에서 제가 뒤어온 사람이라. 자, 제로백 4.1초 주파를 한다고 합니다. 고성능 모델 기준인데 EV6와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모델, 항속형 롱레인지 모델, 그리고 고성능 GT 같은 고성능 모델,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고성능이 4.1초라고 합니다. 4.1초 뭔가 느린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전기차가 나오면서 워낙 이 제로백을 갈아치우는 기록들이 많아가지고 4초대도 그냥 별로 그렇게 빠르지 않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 5초대 차만 타더라도 굉장히 튕겨나가서 나가는데 느낌상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면역이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EV6가 GT 버전이 3초대 초반을 주파한다고 하니까 이거 GV60이 왜 EV6보다 느리게 가나? 수치상으로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GT가 아직 출시가 안 됐고 내년에 나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 수치상으로는 EV6 GT보다는 좀 느린 편이에요. 제로백 기준으로만 보면. 하지만 실제 수소로 만들어진 고성능 차 비전 FK 영상들 보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지금 킨텍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소 모빌리티 전시장에서도 이 비전 FK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비전 FK 실제로 개발을 한 연구원, 그리고 그 차를 가지고 실제 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 연구원과 아주 긴밀하고 밀접한 대화를 제가 그 현장에서 나눠봤는데, 그 차량 같은 경우에도 62kWh라는 대용량 고전압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플러스 수소 연료전지 스택까지 다 들어가 있고, 모터는 리막 기술이 들어간 최고성능의 모터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스펙만 보면은 제로백 한 1, 2초 때 갈 것 같은데 느낌인데, 비전 FK도 수치상으로는 제로백이 4.0입니다. 4초라는 뜻이죠. EV6보다 느려요. 제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EV6보다 왜 느리냐? 이렇게 고성능처럼 보이게 해놓고, 그리고 스펙상으로 보면 굉장히 고성능이거든요. 근데 그 연구원님의 말을 빌어보자면은 제로백 성능에 맞춰서 만든 차가 아니다. 제로백을 무조건 빨리 하려면 빨리 할 수 있지만, 비전 FK 기준으로 보면 실제 운동 성능, 전체적인 어떤 주행 성능, 주행 감각, 시작부터 차를 세우기 이전까지의 운동 성능에 집중한 모델이지 1km부터 100km까지 빠르게 주피하기 위한 그런 고성능 출력 토크감을 위한 차는 아니다. 라는 식의 어떤 개발 방향성이 그쪽으로 갔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번에 GV60도 실제 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실제 주행 어떤 제로백으로는 4.1초대를 주파를 하지만 운동 성능에 있어서는 EV6와는 비교될 만한 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제네시스니까요. 자, 세 번째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UX입니다. 저는 정말 핸드폰을 쓰든 IT 기기, 카메라, 차, 모든 전자기기에서 저는 유저 사용자의 경험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 차량을 처음 탔을 때 모델 X, 그 중에서도 특히 모델 X를 탔을 때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그리고 스타트 버튼이나 이런 거 없이, 군더더기 없이 그냥 앉으면은 바로 이동을 하는 이런 어떤 사용자의 새로운 경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가 테슬라를 타면서 높이 산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차보다는 뭔가 하나의 전자기기인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용자의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는 것도, 완성차라면은 이런 부분도 꼭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전기차 시장에는 꼭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GV60에 현대차가 제시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빨리 출시가 되거나 시승차를 얻어서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건데, 무엇이냐? 일단은 안면인식 카메라가 탑재가 됐죠. B필러 측면 부분에 안면인식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 이 카메라가 과연 안면인식을 어디까지 인식을 잘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허접한 걸로 이렇게 탑재를 하진 않았겠죠. 분명 아이폰에 있는 페이스 아이디나 이런 거만큼의 성능을 보여준다면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자, 디지털 키가 이제는 아이폰까지 인식이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요, 아이폰에는 NFC 기능이 없거든요. 안드로이드 폰에는 NFC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현대에서 디지털 키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아이폰은 NFC가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디지털 키를 허용을 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블루투스 기반이거나 UWB 근거리 접속 통신 기술로
이 멀티 디지털 키를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이 디지털 키가 돼서 이제 핸드폰만 있으면은 문을 열고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이제는 구식인 것 같습니다. GV60에는요, 앞면식으로 문을 열고, 이제 핸드폰이 없죠. 차 키도 필요 없습니다. 내 얼굴로 문을 열고 차를 탄 다음에 지문 인식으로 차 시동을 걸고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차 키나 핸드폰도 없이 내 몸뚱아리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 차는 주행이 가능한 거죠. 이런 사용자 경험, 정말 전기차, 미래의 전기차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상용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 옵션이겠죠. 당연히 옵션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가격이 붙어서 어떤 것들과 묶여서 옵션이 제공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벌써부터 칭찬하고 빨리 경험해 보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경험은 바로 무선 충전이죠. 무선 충전 속도가 무려 7kWh의 일반 완속 충전보다 빠른 11kW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주차 구역에 이게 무선 충전 패드라고 해야겠죠? 무선 충전 패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도 그 패드 기준으로 차를 삐딱하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 아마 충전이 안 될 겁니다. 아마도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 자리에 딱 세워야 무선 충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주차를 하기 위한 파킹 어시스트도 기능이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무선 충전을 하겠다, 무선 충전을 잘 할 수 있게끔 네가 잘 맞춰서 스스로 주차를 해라 라는 식의 어떤 기능도 같이 들어가 있으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적인 대수로 그런 이제 충전 시설을 지원한다고 하고,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양시에 있는 현대모터 스튜디오나 제네시스 수지점에는 무선 차지 스테이션을 준비를 해 놓는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직접 충전 테스트도 같이 체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DAS 기능, 주행 보조 기능은 아쉽게도 아이오닉 5와 수준이 거의 똑같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EV6에 들어갔던 그런 드리프트 모드 이런 것도 GV60에는 탑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현대자동차고 제네시스이기 때문에 아이오닉 5를 답습해서 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이오닉 5와 EV6를 놓고 굳이 따지자면은 뭔가 GV60은 EV6에 좀 더 방향성이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해 본 내용을 조금 토대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는 브랜드 자체, 약간 이 차량을 구매하는 주 타겟층은 뭔가 얼리 어댑터보다는 뭔가 조금 무게감이 있는, 그리고 조금 중후한 이미지, 약간 이런 럭셔리 느낌의 브랜드가 조금 있었는데, 아무래도 전기차로 넘어오면, 전기차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얼리 어답터의 산유물의 어떤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 입장에서는 이런 수요층에 대한 어떤 진입장벽을 낮추고 흡수하는데도 약간 어떤 다리격인, 브릿지격인 그런 느낌의 차량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GV60의 디자인이나 크기나 어떤 이런 사용자 경험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의 척도를 이런 좀 얼리 어댑터 기준으로 맞춰서 조금 보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요소나 실제 실내를 보면 스위블 기어 같은 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최첨단 이미지가 나고, 그러면서도 뭔가 손잡이나 또 송풍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둥글둥글해요. 아이오닉 5와 조금 비슷하죠. 특히 손잡이는 아이오닉 5에서 이 손잡이 되게 모양 산티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GV60에도 보면 그런 동글동글한 디자인이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내를 보면은 뭔가 굉장히 젊은 감성이 물씬 풍깁니다. 기존의 제네시스에서는 이런 젊은 감성, 이 정도로 젊은 감성을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시대로 가기 위해서 전기차를 좋아하는 그런 어떤 젊은 층, 얼리 어댑터 기질이 있는 그런 세대들, 이런 세대들의 어떤 구매 진입 장벽을 조금 이미지적으로는 허물고자 하는 느낌이 강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다 영해지고 보다 최첨단으로 보여진 이 GV60 곧 출시가 되니까 저도 꼭 시승차를 빌려서 타보면서 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도날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